안녕하십니까. 이군의 주식 사냥입니다. 자, 오늘 12월 7일, 오늘은 일요일입니다. 자,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, 그 다음에 일본의 금리 인상의 분위기가 이제 점차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. 이제 금요일 날에 발표된 PCE 근원 물가 지수에서 2.8% 예상 부합치가 나왔다라고 이제 전망이 나왔고요. 그러다 보니까 10일 이제 오는 이제 이번 주죠. 이번 주 10일 날 FOMC가 이제 올해 마지막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될 텐데 그 인하 확률이 또다시 이제 86%로 폭등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사실상 이제 0.25%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, 물론 이제 파월에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이 변수가 있지만, 그 실제적으로 물가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라는 부분들. 근데 고용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는 수치가 나오고 있으니까 연준으로서는 사실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 부양을 좀 해야 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을 꾀해야 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지금 어쨌든 10일 날 우리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합니다. 10일 날 FOMC에서 이제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한다 이거죠. 0.25% 단행을 할 수 있겠다. 자, 그러면 이제 변수는 뭐냐? 일본입니다. 일본. 자, 미국이 금리 인하가 할 것 같아요. 유력합니다. 제가 봤을 때 할 가능성 높아요. 근데 미국의 금리 인하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이에요. 일본이 지금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80% 예상한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에다 총재가 이미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는 했으니까 사실은 뭐 일본도 금리 인상하는 거 뭐 크게 문제 없을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2%대 앞두고 있다. 즉 2008년도 수치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. 국채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일본 금리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. 인상 가능성도 있고, 그 다음에 다카이치 총리의 이제 확장 재정에 따른 재정 악화 때문에 어쨌든 국채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들이죠. 그리고 2년물 국채도 마찬가지로 좀 국채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결국 반대로 금리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여기다가 일본 은행 총재가 18일, 19일 날 기준금리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.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일본도 0.25%를 아마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. 뭐가 중요하냐면 일본이 이 금리 인상 할 수 있어요. 근데 중립금리 하단을 상향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굉장히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왜냐면은 일본으로서 중립금리가 지금 더 올라간다, 하단부가 더 올라가야 한다 그러면 더 올려야 된다는 거를 지금 어필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한창 더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일본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, 그럴 경우에 미국의 금리와 일본의 금리의 어떤 이 갭 차이가, 그렇죠? 갭 차이가 줄어버리면서 결국 이 N 캐리, N을 싸게 주고 이제 미국에 투자했던 존들이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은행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환을 해야 되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이 결국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.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.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일본이 금리 인상하는 거 알고 있어요.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에 대한 부분이 작년 8월 5일 때처럼 큰 충격으로 가져와 주진 않을 수 있어요. 그러나 이게 문제입니다. 일본 우에다 총재가 18, 19일 날에 어떤 얘기를 하느냐, 어떤 발언을 하느냐, 중립금리 하단을 더 올려야 된다. 아직 일본은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될 어떤 기회이 많다라고 언급하면 시장은 대폭락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10일과 11일 날 우리가 열린 FOMC 첫 번째, 두 번째는 18일 날 열리는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, 요거를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달 드립니다.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온다면 산타 랠리는커녕 산타 폭락이 올 수 있어요. 정말 산타 한파가 이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그럼 우리가 그러면 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어요. 아이테오젠의 어떤 이 악재가 있었죠.
그러면 우리가 이 바이오 종목군들을 버려야 될 것인가?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바이오 종목군들이 아이테오젠이 내일 이제 주총에서 코스닥에서 코스피 예전 상장에 대한 어떤 주주 결의를 이제 합니다. 당연히 코스피 이전 상장을 또 하겠죠. 그렇게 되면 코스닥의 아이테오젠이 넘어가면 그 바이오 자금들은 어디로 갈까요? 그걸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. 그러면 뭐 ABL 바이오라든지 니가켄 바이오, 그다음에 티슈진, 그렇죠? 이런 종목군들, 몰릭스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. 에임드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을 비롯해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. 그다음에 아직까지 뭐 이 코스닥 바이오 중에서 많이 오르지 못했던 HLB나 HLB도 다음 달에 이제 FDA 신청을 이제 목표로 두고 있잖아요. HLB라든지 또 S 바이오메딕스, 파킨슨병 치료제 이런 기업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바이오 말고 어떤 종목은 또 뭐가 있을까요?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원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실은 이제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자리는 나쁘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일단은 물론 손절가는 7만 5천 원 정도는 손절을 좀 각오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더 우상향 가능성이 있다. 그다음에 한전 기술 이런 원전 부분이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보성 파워텍 건설에 대한 부분들 스몰캡으로 볼 수 있죠. 그 다음에 대형주는 현대건설, 그 다음에 현대건설도 자리가 너무너무 좋아요. 그래서 현대건설, 삼성물산 이런 원전 설계 실제로 공사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기술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. 우리기술이라든지 또뭐 일진파워 이런 기업들 또 원전 해체는 오르비텍, 우진엔텍 이런 기업들도 같이 엮여서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AI에 대한 이 거품론이 계속적으로 구글로 인해서 희석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흐름이 꺾이지는 않았다. 반도체 관련주도 나쁘지 않은데 특히 기판 관련주 잘 봐야 되지 않을까. 심텍, 뭐 심텍이라든지 심텍, 대적전자,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. 코리아 서키트는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. 코리아 서키트도 나쁘진 않고 그 다음에 뭐 인터플렉스 이런 기업들도 계속적인 컨택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쪽에서는 뭐 이수페타시스,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뭐 SNS텍 반도체 소부장 쪽도 반등이나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다만 얘는 손절가 4만 5천 원 손절가 잡고 가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AI가 계속적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전력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인 모멘텀이 있겠죠. 산일전기, 그 다음에 대한전선, 그 다음에 대형주에서는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군들, HD 현대일렉트릭. 근데 HD 현대일렉트릭도 나쁘지 않은데 HD 현대보다는 LS가 조금 더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요. HD보다는요. LS 일렉트릭, 그 다음에 뭐 산일전기, 일진전기 이런 기업들, 뭐 재룡전기는 조금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얘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산일전기가 저는 좋을 것 같고,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이쪽으로 보시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에너지 관련주도 잘 봐야 돼요. 뭐 BHI 원전 관련주, 그 다음에 비나텍 수소 연료 관련주. 내년에는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가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. 비나텍이라든지 두산퓨얼셀, 작은 종목에서는 S퓨얼셀, 범한퓨얼셀 이런 기업들도 모멘텀이 충분히 살아있다. 수소연료 전지가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에너지 수요를 채울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이 캐파를 차지할 수 있고 또 이제 조선에도 이제 수소 전지가 들어갑니다. 장거리 뛰는 이 조선 선박에도 연료 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소 쪽도 잘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다. 풍력과 태양광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수소, 그다음에 원전 이쪽이 좀 더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지 않을까라고
생각합니다.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좀 보는 전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번 주는요.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모비스 이런 것도 사실 제가 이 두 달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다가 안 갔잖아요. 안 가다가 지금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현대모비스, 현대오토에버도 이제 말씀드려놨는데 이것도 이제 급등 뭐 상한가를 갔어요. 엊그제. 그러니까 목요일이죠. 상한가를 갔어요. 이런 기업들도 계속적인 컨택. 그다음에 AI 쪽에서 삼성 SDS 이런 기업도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고 또 삼성 SDS하고 연관이 있는 엠노 같은 기업들도 한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제부터는요. 그다음에 AI 의료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. 근데 뭐 전통적으로 루닛이라든지 또 뭐 뷰노 이런 기업들도 알려져 있는데 이 기업보다는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유로핏, 뭐 알츠하이머 관련 이슈가 있는 유로핏, 그다음에 뭐 프로티나는 말씀을 드려놨고요. 그다음에 링크 솔루션. 근데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양봉에서 따라붙는 것보다 작은 소양봉이나 아니면 이제 음봉에서 여러분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런 기업들도 AI 의료 쪽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적인 어떤 좀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번 주는 이런 기업들을 좀 중심으로 여러분들 좀 보는 전략이 낫겠다라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쪽도 잘 보야 되고 특히 기판 관련주, 그다음에 AI 쪽에서는 AI 이제 그런 에너지 관련주, 수소나 또 원전 이쪽 잘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바이오 쪽은 AI 의료, 그다음에 아이테오진이 떠나갔을 때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기업들이 누군지, 그다음에 어떤 그다음에 뭐 전선 관련주, 전기 관련주 이런 기업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쪽도 이제 앞으로 내년에 모멘텀이 생기는데 특히 어떤 쪽이 좀 더 강할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폐 배터리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비캠 그다음에 코스모화학 이런 기업들. 왜냐면 전기차가 이제 그 이 교체 주기, 배터리 교체 주기가 다가옵니다. 어쨌든 배터리 같은 경우도 물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효율이 떨어지잖아. 충전을 하면 할수록. 그러면 그거를 이제 교체해 줄 때가 다가오는데 이제 거의 다가오고 있다고 봐요. 내년부터 거의 폐배터리가 많이 나온다라고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럼 폐배터리 관련 어떤 이 시장들이 결국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같은 경우 2차 전지 자체 섹터가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국면에서 폐배터리가 나온 다음에 폐배터리 어떤 이 시장이 크게 개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나올 수 있다 생각하므로 이런 관련주 그다음에 뭐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새로운 배터리겠죠. 이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종목이라든지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엘경 케미칼 이런 기업들도 자리를 돌려가고 있죠.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거시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일본의 금리에 대한 이 어떤 움직임들을 꼭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국제 환경이나 부분들, 뭐 미중 무역 환경, 뭐 중국과 일본의 지금 대립 계립 구도 이런 거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아무래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군 위주로 좀 컨택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어쨌든 날씨가 많이 추우니 감기 조심하시고요.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